옛날옛적 갓날갓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손도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옛적 갓날갓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신 것 같아. 목소리가요. 네, 감기가 그러게요. 초장에 못 잡았네요. 네, 저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감기는 코감기가 우선인데 이번에는 목감기로 와가지고 다른 증세는 없는데 장기침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딸도 가장 먼저 그 기침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전파가 돼서 이제 저한테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기침은 안 하는데 이렇게 콧물 가래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낙엽이 지금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쵸. 오늘은 또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낙엽 보면서, 산책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제는 미세먼지가 조금 있었긴 했는데 오늘은 미세먼지도 없다 그러고. 네. 네.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목고지 했었잖아요. 네네. 목고지 때 시흥 호수길을 걷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네, 그날은 바람이 좀 있었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이었다면, 목고지 날이 오늘이었다면, 막 걷자고 막 제안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네. 맑은 공기와 예쁜 풍경과 네. 너무 좋았죠. 거기 주변 정말 산책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못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문화공원 얘기, 그러니까 문화관 얘기만 하고 마무리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주 낙엽이 단풍이 절정일 거니까 꼭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 주말에 보성에 가요, 보성. 녹차밭. 소문 났어, 벌써. 네. 시합? 네, 가을 추계대회, 네. 전국 검도 추계대회가 보성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1박, 우리 가족여행을 겸해서, 둘째, 셋째도 다 데리고 갑니다. 네. 아니, 효녀가 따로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좋은 데로 시합을 가는 거야. 우리 녹음 중에 얘기한 것 중에, 남해도 시합 때문에 가셨었다고 했었어. 그렇죠. 네. 그 남해 대회에서 처음으로 전국 개인전 3위를 차지했었지요. 그래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기뻤던, 대회예요, 네. 네. 의미 있는 곳이었네요. 네. 네. 남해도 그렇고 지난번에 전국체전은 거창에서 있었어요. 항상 멀리서 하네요. 네. 거창도 되게 멋진 도시더라고요. 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선생님 말 맞다나 가보기 힘든 곳을 딸 덕분에 이렇게 가고요. 그때 대학에도 자모회 어머님들이 계신데 그 어머님들 중에 4학년 분들, 자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아쉽다. 이런 기회가 이제 없어진다. 왜요? 졸업하니까. 졸업하면, 이게 제일 아쉬울 것 같다. 전국을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이제, 거창 대회에서는 실업팀에 간 선수들 어머님이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전국체전은 실업팀,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제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각 단체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단체전 한 팀을 만드는데, 실업팀에 있는 분들도 이제
그 단체전 선수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전국체전에서도 저희 아이가 속한 그, 충북팀이, 단체전 3위, 아니, 충북이 아니라 충남팀이었구나. 충남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 3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계셨던 이제 자모회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실업팀에 보냈더니, 이제 그런 성적이 돈과 직결되니까 훨씬 더 치열하고, 예. 이렇게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응원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서 너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학년 자모회 분들이, 이게 앞으로 아쉽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조금 실감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즐거운 어떤 그런 행사로 네.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4학년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쉽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우리 효녀 따님 때문에 이런 소식도 듣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여는 곡은 네. 제가 오늘 영아하고 유아에 대한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가 왔는데 네. 오는 길에 들으면서 마음 이야기로 오늘 노래를 골라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곡 골라봤습니다. 네. 여는 곡 들으시고 이야기 들어갈게요. 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네, 첫 곡 하늘바라기 정은지가 불렀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 전집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성스러운 이야기 편의 네 번째 이야기 하늘나라로 가는 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 옛날에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괴로워하다가 들로 나갔습니다. 너무나 맑고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바라보던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산다면 얼마나 멋질까? 그때 한 노인이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왕자는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고 겸손해야 해요. 내 넉마를 걸치고 7년 동안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갖 불행을 배우세요.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구걸해서 먹으세요.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왕자는 자신의 화려한 옷을 벗고 넉마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나가 온갖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음식만을 구걸했을 뿐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느님께 언젠가는 자기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7년이 다 지나고 아버지가 사는 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부모님께 내가 돌아왔다고 전해라. 하인들은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비웃으며 그냥 서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을 데려오게 해라. 그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하인들은 그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왕자들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지만 왕자들 역시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겪은 온갖 불행을 글로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왕자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그를 불쌍히 여겨 궁전 계단 밑에 살도록 하고 하인 2사람을 시켜 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그중 마음씨 못된 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저 거지에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어야 하지? 그래서 그는 왕자에게 주어야 할 음식을 자기가 먹거나 개에게 주고 여의고 쇠약해진 왕자에게는 단지 물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인은 정직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받은 음식을 꼬박꼬박 왕자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비록 많지 않았으나 왕자는 그것으로 얼마간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묵묵히 참아내는 동안 그는 점점 더 여위어 갔습니다. 병세가 지극히 나빠지자 그는 마지막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때마침 그 예식이 치러질 시기였으므로 그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일제히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과 사제가 그가 있는 계단 밑을 찾아가 보니 그는 한 손에 장미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백합 한 송이를 든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기의 이야기를 적은 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묻힌 후 그의 무덤 양 옆에는 장미와 백합이 피어났습니다. 끝.
Are you ready? 'Cause I'm coming to get you, get you, get you.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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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my way. Hold on, I'm on my 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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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my way. Don't you want me like I want you, baby? Don't you need me like I need you now? Sleep tomorrow, but tonight go crazy. All you gotta do is just meet me at the just meet me at just meet me at just meet me 네.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너무 귀여워서 제 마음을 요새 홀딱 뺏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생뚱맞게 넣어봤던 곡입니다. 아파트. 아, 네. 아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류 열풍. 네. 여자 가수로는 처음이라죠. 10위 안에 진입한 것이. 네. 네. 아무튼 그랬네요. 네. 하나로 가는 길 어떠셨어요? 이게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읽어드렸던 그림 형제 동화 전집의 어떤 부제를 보면 어른을 위한 동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맨 뒤편에 보면 어린이를 위한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서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짤막한 이야기들이 따로 또 이렇게 넣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이렇게 몇 편 읽어봤더니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다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네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의 어떤 맨 밑바닥에서 이렇게 7년간 고행 같은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게 나와서 조금 슬프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7년 뭐 이런 거. 아, 7년. 7, 12, 3 뭐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도 못하고 읽었네요. 네. 오늘 그 공부 모임에서도 또 그 이야기 나누었던 것들이 좀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네. 오늘도 그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발제글을 또 작성해 주신 선생님이 박초롱 선생님이었는데, 그 발제글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발제글의 첫 줄을 읽으시고 한 선생님이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웬일이야. 어떡해. 네, 그래가지고 발제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공부 모임이었거든요. 네. 네. 오늘 발제글 읽어도 된다고 하셨나요? 네네. 네. 발제글 읽어도 그러면 저는 네. 오늘 따로 우리가 참석을 다른 데에서 각자 일정을 보내고 지금 만났기 때문에 네. 그 감동을 저 발제글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그래 주실래요?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목소리가 우리 서로 기침하는 하고 아주 정신없네요. 네. 다행이다. 한 장이어서. 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을 읽고 발제자 박초롱. 이상하게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그곳의 그림과 문장은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또 다른 의미를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책이 만들어준 그 시공간은 온통 나의 아빠였다. 아빠, 물고기는 하나도 없네? 도대체 무엇을 낳고 있어? 나는 시간을 낳고 있지. 어쩌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은, 소리에 집중하게 된 것은, 악보와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내가 음악에서 낳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인가 봐. 아빠, 눈이 내려. 눈이 너무너무 곱게 내려. 나에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네. 이상하지 않아? 아빠의 겉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난 언제나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을 어떻게 보낼지 알아냈어. 솔베이지송을 틀어놓으려고. 아, 그리고 아빠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커피를 한 잔 내려야겠어. 조용한 이 시간에 집중해야지. 네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내게 평범하면 안 된다고 하던 그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는 말을 해주어서 고마워. 나보다 날 더 믿어준 그 말 덕분에 혼란의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었어. 순간을 남긴 자국이고. 그래서인가? 이제 두렵지 않아. 도와줘. 혹은 힘들어. 라고 왜 말하지 않았어?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면 나는 어떻게든 구해주었을 텐데. 왜 그 용기를 내지 못한 거야? 아빠, 우리 여기 놀러 갈까? 가끔 내가 어디를 같이 가자라고 말할 때가 있었잖아. 사실 그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좀 쑥스러워서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라고 한 거야. 알고 있었어? 아빠의 삶이 힘겨워서, 너무 무거워서, 너무 외로워서 나는 힘들었어. 미안했어. 하지만 아빠, 나는 아빠를 사랑해. 2022년 2월, 유난히 추웠던 날 아빠를 떠나보냈습니다. 한국에 이사를 갈 날이 채 2개월이 남지 않았었지요. 코로나가 한창인데다 주말이라 대사관에 연락도 잘 닿지 않아 결국 집안의 장녀인 저는 아빠의 장례식에도 가볼 수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아프고 황망한 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앉아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그렇게 예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아픔을 볼 수 없었던 아빠는 아마도 내게 괜찮아, 아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날 이후 이 책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빠를 떠올리면 전 이날이 떠올라 참 많이 아팠습니다. 허나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책을 통해 내 삶의 전반에 존재한 아빠를 실컷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과 아빠를 읽고. 아무 분위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서 초롱쌤의 어떤 사연도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읽어서 덤덤히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랐네요. 네. 그 첫 줄을 듣고 한 선생님이 눈물을 올렸어요. 잠깐만 줘보세요. 네. 그쵸. 책을 읽고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맨 첫 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문장에, 그러니까 이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네. 그 문장으로 그냥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었지요. 그리고, 참 많은 이야기를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나눴던 것 같아요. 이걸 참 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때의 그 느낌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듣고 싶은데요. 정말 발제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발제를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만 이번 발제글은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저는 예전에 읽었었거든요. 예전에 읽었다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여기 서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은 아무 데서나 아무 장을 펴서 읽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아쉬워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해서, 듣기도 했거든요. 들으면서 이렇게, 아들이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책을 봤더니 또 다른 감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제글을 읽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한 다음에, 초롱쌤이 함께 나누고, 토론하고 싶은 어떤 그런 걸로, 어떤 질문을 하셨었냐면, 그동안 자기를 살리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말을 해서 나누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진짜 살렸다라는 표현이 그 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그 의지가 되는 한마디, 뭐 글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선생님들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서연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나를 살려줬던 아니면 내가 고맙게 생각했던 그리고 힘이 나게 했던 말로는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잘하고 있어. 그리고 그냥 해보지 뭐 이런 것들 용기가 필요할 때 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누가 최고가 될 수 없다고 그랬어? 누가 그래? 이렇게. 다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쓰러진 컵을 보려 하지 말고, 쓰러진 컵을 보지 말고, 세워져 있는 컵을 보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네. 감사하면 이기는 거다. 이런 표현이, 선생님을, 이끌어주는, 그리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혜연생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좀 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말이래요. 그러면서 항상 혜연쌤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기쁘게 살아.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이런 말이 용기가 됐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인순 선생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신데요. 어떤 이미지냐면,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아시죠? 네네. 네, 그 벌거벗은 임금님 그 책에 나오는 한 장면. 어떤 거냐면, 이제, 임금님이 벌거벗은 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행진을 하잖아요. 그때 소년이 등장해서,
벌거벗었네라고 그 진실을 말해주잖아요. 그 장면이 항상 자신을 어떤 일깨우는, 자신에게 어떤 뭔가 이끌어주는 어떤 그런 한마디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화영쌤께서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닦으면 돼, 이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로 쓰고 외우고 연습하면서 많이 해줬던 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닦으면 돼, 이게 아이들에게 늘 괜찮다고 해주는 그 말이 요즘에는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닦으면 돼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해주면서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머물면서 여물다? 이런 말들이 그 본인에게 힘이 되는 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 상황마다 자신을 붙잡아주는 어떤 그런 말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에 저에게 힘이 됐던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말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다가 좀 정리를 해보니 저에게도 그런 좌우명 같은 그런 말들이 있긴 있었더라고요. 어떤 말이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최상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런 말과 중용에 관한 어떤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내 삶을 지탱해 주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네. 아무튼 되게 참 좋았겠어요. 오늘 서로가 힘이 되고 또 이제 상대방의 그 힘이 나는 그 멘트들을 듣고 나도 같이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림책 하나였지만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또 아무 데나 가서 얘기는 못한다. 어린이 돈소 연구에 안산지회 안동모니까 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혜연생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으셨잖아요. 네네. 안동모 회원으로 활동하신지. 안동모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매력, 그게 힘, 그런 게 뭐냐 했을 때 이런 나눔이 아니었나라는 말까지 나누게 됐었죠. 네. 그 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 사부님한테 연금 붓고 있다고. 네. 아무튼 오늘 굉장히 의미가 많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네. 아까 세워진 컵을 본다라고 하니까 저 예전에 타로 배울 때 그 컵 마이너 맞아요. 카드 중에 3개가 넘어져 있고 2개가 세워져 있었나요? 네네네. 그 맞아요. 카드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세워진 컵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면 되는데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네, 컵을 쓰러진 더 걸 많이 보니까 보죠.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오늘은 그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공부 모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노래 한 곡 듣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네. 내 마음 너무너무 궁금해. 솔직하게 말할래. 나의 마음 숙녀해. 무슨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구랑 달구랑 쓰구랑 쓰구랑에서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에서 취록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빨래를 잘 하지 않은 며느리. 옛날에 어느 며느리가 하도 빨래를 안 씻어. 시아바이가 한날 어디 갔다 와. 물 한 그릇 따고 그이 물 한 그릇 떠주는데 또이 한 잭이 붙었어. 야야, 그게 뭐로? 그이 지똥이거든. 쓱 빨아먹거든. 그래, 시아바이가 밥상을 들고 야야, 큰 걱정이 있다. 뭐를요? 똥각을 서말 구하라그이. 망고의 똥각을 어디가 구할 데가 없다. 그여 걱정을 해. 아이고 아버님요, 그게 어려운 게 없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지난 뒤에 아버님요, 다 구해놨니다. 그래, 그만 이고 가자. 이키 가지고 머리에 이고서 논둑으로 밭둑으로 가. 비가 막 논 날리듯 하는데 아버님요, 어머님요, 그며 아버님요, 인제는 빨래 씻을게요. 아버님요, 인제는 빨래 씻을게요. 그드라이더. 또 옛날에 옛내가 빨래를 안 씻으이 이 똥각을 비가 오이 고만 입으로 다 디가. 아버님요, 어머님요, 그드라이더. 옛날에 여자가 하도 빨래를 안 씹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빨래를 안 해 입었다는 것까지만. 그래서 시아버지가 벌을 내리신 건가요? 그쵸, 머리를 쓰신 건데, 시아버지가. 아니, 이제, 똥이 마르면 똥가루가 되잖아요. 네네네. 엉덩이 뒤밀고 있으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모으라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모았대,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걸 머리에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 오는 거 뻔히 알고서, 비 오는 날, 이제, 가자고 한 거. 똥가루가 다 입으로 들어간다는. 네,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빗물에 녹아가지고,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빨래 안에 입은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진짜 못 알아듣겠어. 아니, 똥 가루를 모을 정도가 되면 진짜 안 갈아입어야 가능한 그런가요? 그 얘기인가 봐요. 네, 똥 얘기만 나오면. 그렇군요. 네, 오늘 안 재밌고 더럽기만 한가요? 네. 네. 제가 완전히 다 이해를 못했어요. 네. 못한 것 같아요. 네. 짧죠? 네. 말놀이로 넘어갈까요? 네. 그럼 로고송 들으시고, 네. 말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네, 고군 분투 중입니다, 우리가. 네, 진짜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네. 그러네요. 오늘 말놀이는, 예전에 우리 단원 FM에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조금 우리가 했던 버전보다는 조금 더 짧게, 진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깨롱, 진산, 간깨롱.
깨롱. 깨롱, 그거. 우리 누룽지로 했죠. 네네네네. 누룽지를 먹은 깨롱. 예. 깨롱 진상 간 깨롱. 정지문을 연 깨롱. 부뚜막을 본 깨롱. 소뚜껑을 연 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먹은 깨롱. 맛있는 깨롱. 더 달랑 깨롱. 없당 깨롱. 이겁니다. 네. 예전에 했었죠. 네네. 근데 훨씬 더 짧은 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따라할게요. 한 줄씩 해볼까요? 네. 깨롱진산 간 깨롱. 깨롱진산 간 깨롱. 정지문을 연 깨롱. 정지문을 연 깨롱. 부뚜막을 본 깨롱. 부뚜막을 본 깨롱. 소뚜껑을 연 깨롱. 소뚜껑을 연 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먹은 깨롱. 먹은 깨롱. 맛있는 깨롱. 맛있는 깨롱. 더 달랑 깨롱. 더 달랑 깨롱. 없당 깨롱. 없당 깨롱. 네, 이렇게. 오늘은 한 줄 한 줄씩 따라하기도 했고, 또 두 소절씩 따라하기도 했고, 절반씩 따라하기도 했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이 말놀이 끝난 다음에, 서연쌤 같은 경우는 흥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졌던 기분이, 네. 막 이렇게 업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업됐던 기분이 또 초롱쌤의 그 발제 글을 보고 다시 눈물바다가 되기도 했고,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글이라는 것이 뭐 그림책에 나오는 글도 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그런 글도 뭐라 그럴까, 마음의 정리를 해주면서 심금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초롱쌤은 음악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음악이든 그림이든 뭔가 이렇게 어떤 삶의 어떤 터널을 지난 다음에 완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차기적인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뇌가 좀 나오죠. 제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열심히 보고 그 분위기를 가늠을 했네요. 네. 말놀이 다시 나눠서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두 줄씩? 네. 네. 깨롱 진산 간 깨롱. 정지문을 연 깨롱. 깨롱진산 간 깨롱. 정지문을 연 깨롱. 부뚜막을 본 깨롱. 소뚜껑을 연 깨롱. 부뚜막을 본 깨롱. 소뚜껑을 연 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먹은 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먹은 깨롱. 맛있는 깨롱. 더 달랑 깨롱. 맛있는 깨롱. 더 달랑 깨롱. 없당 깨롱. 없당 깨롱. 네. 이 마지막 없당 깨롱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네. 하여튼 깨롱깨롱 하면서 굉장히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정지문, 이거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부엌을 얘기한다 그래요. 네. 부엌. 그러니까 깨롱 진산 간 깨롱, 여기에 그 첫 번째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진산이라는 어떤 산의 강깨롱, 뭐 이런 얘기한 것 같고요. 그냥 그리고 그 깨롱이라는 사투리를 쓰는 지역을 갔다라는 뜻인 거죠, 그냥.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지문은 이제 부엌 문을 열어 보니 부뚜막이 보이고
그 부뚜막 위에 있는 솥단지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누룽지가 있고 그 누룽지가 있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맛있으니까 더 달라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런 의미의 말놀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그림으로 그 상황들이 다 그려진다고 해서 너무 재미있는 표현들인 것 같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연상이 되는 이야기는 그거 있잖아요. 뭐요? 할아버지가 이야기 주워 듣고 와서. 네네네.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 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헐헐 간다. 네네. 소뚜껑 열어보고 막 했던 이 모습이 연상이 되네요. 그러시군요. 네. 저는 또 그거하고는 전혀 또 연상을 못 했는데, 네. 참,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다른 진짜 동상이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럴 수 있죠. 네네. 한번 더 해볼까요? 이걸 좀 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저도 지금 이렇게 그 말놀이 할 때 적는 편인데 적지 않고 그 상황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하면 저절로 외워지더라. 이런 게 네네. 오늘 말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내용들,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렇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이렇게 외워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네. 깨롱진산 간깨롱, 정지문을 연깨롱, 부뚜막을 본깨롱, 소뚜껑을 연깨롱, 누룽지가 있는 깨롱, 먹은 깨롱, 맛있는 깨롱, 더 달란 깨롱, 없단 깨롱, 이렇게요. 네. 작년 말놀이 회원 재교육에서 박정주 선생님이 해주셨던 모습이 또 떠오르네요. 어떤 거였죠? 이거. 깨롱깨롱 이걸 말놀이 강의 중에 해주셨었죠. 그러셨구나. 네.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막 헷갈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하면 되나요? 시간 남았나요?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이야기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아주 짧은 이야기. 이거는 평안북도 창성군 동창면에서 채록한 이야기네요. 뻐꾸기와 풍덕새. 풍덕새가 울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 사이는 됐다에 사는데 이 새는 떼놈이 사는 땅, 만주 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선에 나올 적에는 먼저 그 종인 뻐꾹새를 우리 대선에 내보내서 대선이 어디런 곳인가 알아보고 오라고 한다고 한다. 뻐꾹새는 늦은 봄에 됐다에서 나와서 우리 대선 딸을 뻐꾹 울면 사방에 돌아다니다가 됐다로 돌아갈 적에는 뱀딱이 물로 눈에다 새빨갛게 바르고 시궁이 배 이삭, 그 알이 여물지 않은 쭉정이 벼 이삭을 하나를 입에 물고 가고 풍덕새한테 내래 대선에 나가서 이와 같이 눈이 새빨가도록 돌아다네 봤는데도 먹을 거라고는 이런 시궁이 배 이삭밖에 없습대다 하고 말한다고 한다. 그러면 풍덕새는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됐다에는 풍덕새가 있어서 풍년이 드는데 우리 대선에는 풍덕새가 나오질 않아서 풍년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끝.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풍덕새라는 새가 울어야 풍년이 드는데 풍덕새가 그 뻐꾹새가 풍덕새 종이래요. 그래 뻐꾹 잘 울어줘야 풍년이 드는 거예요? 아니요. 풍덕새가 울어야 풍년이 드는 거고 이제 뻐꾹새는 종이야.
풍덕새의 종인데, 이제 저기 만주 땅에서 풍덕새가 그쪽에는 많아요. 만주 땅에 풍덕새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 뻐국새를 보내서 이제 알아보라고, 어디론 곳인가 알아보라고 시켰는데, 이제 둘러보고서는 눈에다가 새빨갛게 그 뱀딸기 물들이고, 이제 그 쭉정이 벼이삭을 하나 물고서 가가지고, 여기는 먹을 거라고는 이런 거밖에 없다면서 거짓말 친 거죠. 그래서 풍덕새가 조선 땅에 안 와서 풍년이 안 들었다고. 아니, 이런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네요. 구전설화. 힘드네요, 네. 네.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곡은, 마음의 보따리라는 창작곡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보따리 속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할까 우리 같이 생각해봐요.